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이 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잠은 단순히 피로회복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일 언론 짜이트에서 잠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어떻게 잠을 다시 잘 수 있을까? 입니다. 수년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들도 다시 잘 잘 수 있다고 말하며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2명의 불면증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면증을 이겨냈는지를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실비아는 몸을 돌려서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해본다. 하지만 잠은 돌아오지 않는다. 잠이 저만치 달아나버리고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항상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 앉는 일이다. 그녀는 일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밀린 집안일을 그 새벽녘에 한다. 아침이 밝아온다. 그녀는 과민한 상태다. 그리고 그녀는 벌써 지친 느낌을 받는다. 아침부터 그녀는 두렵다. 밤마다 그녀는 2시간밖에 자질 못한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49세의 이 여성은 11년 전에 겪었던 지독한 불면증과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실비아는 힘이 넘친다. 비유기적 불면증, 이 의학 용어는 실비아가 지난날 겪었던 불면증을 말한다. 신체 상태와는 상관없이 잠들기 어렵고 또 잠을 길게 자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수년간 독일에서도 계속 늘어났다. 독일의 한 건강보험회사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결과 3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들 중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이래로 66%에 달했다. 독일 수면의학회는 독일 인구의 5%에서 10%가 긴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이러한 불면증의 사이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면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수면의학 전공의 피체 박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잠을 잘 못 잘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일주일이나 몇 달 정도는 잠을 잘 못 잘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밤 시간 대부분을 자지 못하거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서둘러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단다. 실비아는 처음에 그녀가 겪고 있었던 불면증에 대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일과 여가 시간의 모호해진 경계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요가 같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한 뒤에 불면증을 이겨보려고 했다. 하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 수면제를 먹은 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더 흥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당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한다. 결국 그녀의 주치의는 수면 클리닉을 추천했지만 당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서 클리닉에 방문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수면 클리닉의 원장인 베스 교수의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미나는 이틀간 진행됐고 하루에 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세미나만 참석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녀는 세미나가 끝난 후 3일 만에 4시간을 잤다. 이전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하던 상황에서 2배나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수면 시간이 증가하여 이제 밤새도록 실비아는 잠에서 깨지 않는다. 그 세미나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베스 교수의 세미나의 핵심은 모든 참가자에게 인지행동 치료의 일환으로 자기가 스스로 효과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배우는데 특히 침대에서 정신과 몸을 어떻게 이완시킬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취침 전 개인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했다. 그 외에 실비아의 경우 밤에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세미나 이후에 실비아는 거실에 큰 안락의자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노트와 펜을 들고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상념, 잠 못 들게 하는 잡다한 생각들 모두를 적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실비아의 취침 전 루틴이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잠만 자고 다른 행위들은 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는 바로 잠들지 못했다면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언가를 읽거나 다시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피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실비아는 점차 침대로 가서 잠을 청하는 시간이 빨라졌다. 이전에는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면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취침 전 루틴을 즐기고 있고 그 루틴이 주는 느낌, 서서히 피곤이 몰려오는 느낌을 즐기고 있다. 베스 교수는 실비아와 같은 성공 사례가 흔하다고 말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이완시키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베스 교수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은 정신이나 육신을 어떻게 이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즉,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 못 들게 하는 긴장 상태를 자신도 모르게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루틴, 의식과도 같은 정해진 행위는 잠을 잘 자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경험은 28살의 안드레아스도 가지고 있었다. 그도 잠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그의 주치의는 더 많이 운동을 해보라고 조언했었다.
다른 의사는 멜라토닌 약을 처방했었다. 약은 도움이 됐지만 그는 약으로 불면증을 이겨내고 싶지는 않았다. 안드레아스에게 정말 도움이 됐던 조언은 바로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 함께 그만의 루틴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뤄진 정신과 상담에서 안드레아스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여전히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여러 번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침대 위에서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 불면증이 치료된 오늘날의 안드레아스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서 그 당시 자신이 잠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취침 전 루틴은 명상과 함께 시작한다. 그 명상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한다. 그리고 명상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는다. 명상 후에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는다. 그리고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빼버렸다. 그리고 취침 바로 전에 이를 닦는다. 침대 위로 올라와서는 책을 몇 장 읽는다. 아니면 수면용 팟캐스트를 듣는다. 만약 이렇게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명상을 하고 책을 읽는다. 그리고 피곤이 몰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안드레아스는 명상과 수면 치료를 통해 잠에 대한 생각을 옆으로 밀어두는 것에 대해 배웠다. 즉,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하나? 와 같은 생각이나 잠을 잘 못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드레아스는 늦게 잠이 들거나 잠들기 어려울 때 그가 정해놓은 규칙을 떠올린다. 얼마나 오래 자든 상관없이 나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의 규칙 말이다. 그리고 안드레아스는 하루의 루틴대로 움직이며 살아간다. 그는 이런 삶이 수면제보다 더 좋은 불면증 치료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사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검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이 기사를 통해 취침 전 정해진 루틴대로 의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내 침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제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꿀잠을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독일튜브였습니다.